딱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정상이죠. 아주 치밀하고 단단하고 두꺼운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성글죠. 뭔가 틈이 많이 비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원기둥이 있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지만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이렇게 성그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볼 때 뼈가 단단한 분들은 뭐 드릴로 뼈를 뚫어도 정말 뚫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말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손가락으로 눌러도 뼈가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치밀한 뼈가 성그러지면서 이렇게 의자가 이런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한 의자에 앉겠죠. 저렇게 성그러지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고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 저희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게 척추골절과 고관절 골절,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척추골절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은 대개 압박골절로 나타납니다. 압박골절, 압박한다는 건 뭔가 눌린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한 척추뼈입니다. 척추뼈를 반으로 잘랐을 때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마치 수세미같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게 되는데 이런 뼈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그렇게 큰 손상이 아니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넘어진 적도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그냥 갑자기 물건을 싹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고요. 또는 기침을, 어르신들 중에는 뭐 별거 안 했다, 오늘 집에서 기침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뼈가 부러집니다. 이 척추가 33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서로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척추는 위아래에서 아래로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 뼈가 압박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납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점점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굽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도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조금씩 주저앉는 이런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허리가 등이 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관절 골절은 어떻게 생기느냐? 넘어지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게 그러면 뭐 정말 심하게 넘어지냐? 젊은 사람도 골절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대개 고관절은 이렇게 땅바닥에 넘어진다고 부러지는 뼈가 아닙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거기 보면 삼손이 허벅지 뼈를 들고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물리칩니다. 그럴 정도로 뼈가 굉장히 단단한 게 고관절 뼈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걷다가 어디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 어르신들 걸으시다가 털퍼덕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거죠.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지는 게 가장 흔하고요. 또 옆으로 넘어지는 것도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넘어졌는데 아프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혹시 골다공증 진료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관절 골절은 이렇게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졌을 때 부러지게 되는데요. 손목 골절도 역시 골다공증 골절에 해당됩니다. 이 손목 골절은 조금 더 연세가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에서 손목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반사신경이 괜찮거든요. 운동신경과 반사신경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에 어디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넘어질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려다가 손을 당연히 짚겠죠. 그러니까 손목 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걸렸는데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 것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뒤로 넘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령대가 조금 다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가는 게 척추 골절인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개 60세 이후에 척추 골절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개 골다공증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척추 골절은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죠. 반면에 고관절 골절은 조금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70세 이후에 또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손목 골절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심사 청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5개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지 않아도 그냥 기침만 하고 살짝 주저만 앉아도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많겠죠. 게다가 이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고요.
진단을 못 받고 나도 모르게 척추가 이렇게 조금씩 휘는 그런 압박골절까지 포함한다면은 척추에 생기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왜 예방이 필요한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고관절 골절은 척추 골절에 비해서는 숫자는 적죠. 숫자는 적지만 위험한 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고관절 골절이 훨씬 위험합니다. 요새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고관절 골절이 위험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왜 그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바른 자세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배우셨으니까 꼭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어디 가만히 오래 앉았다거나 갑자기 활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몸을 스트레칭 하시고 관절을 좀 돌려보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다가 오래 한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날 때 그냥 평소에 안 괜찮았는데 관절 속에 뭔가가 살짝 끼어 있다가 일어날 때 그게 끼어버리면 굉장히 통증이 급격하게 생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다리를 훌훌 털면 되지만 반사신경이 떨어지시게 되면 악 하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았다가 아니면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관절을 한 번씩 돌려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일어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덧붙이면 바닥에 앉지 마십시오. 대개 이제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양반다리는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요새 식당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바닥에 앉으면 무릎, 고관절, 허리 이게 균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꼿꼿했던 분들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정상이었던 척추뼈가 골다공증 때문에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앞으로 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척추골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많이 생기는 게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척추골절이 한 번 생기면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까 3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척추뼈가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디가 무너졌어요. 뼈가 약해졌습니다. 그럼 인접한 마디는 또 약해지겠죠.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부러진 뼈가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골다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그러면 또 그냥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척추골절이 하나 있는 분과 여러 개 있는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 있는 분보다 여러 개의 골절이 있는 분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척추골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척추골절이 여러 개 생길 정도로 뼈가 약해지시고 몸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고관절 골절이 척추골절보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말씀드린 이유가 역시 고관절 골절의 이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관절 수술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제 외래에서 많이 말씀을 들으시고 수술을 하자고 이제 권유를 드리면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고관절은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심지어 그런 분들조차도 고관절 수술을 받기를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있다는 게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대개 1년 이내 고관절 골절이 되고 수술을 하던 하지 않던 전부 평균을 내봤을 때 사망률이 거의 15%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한 분은 고관절 골절이 되면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성분들이 한 16%, 남성분들이 20%입니다.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좀 안 좋으시겠지만 서운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관절 골절은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남성분들의 고관절 골절은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근데 한 번 골절이 생기면 그런 정도로 뼈가 많이 약해지고 더 많이 안 좋아지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이 되고 더 상태가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가 많이 생기고 위험한 게 아니고요. 고관절 골절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데 남성분들이 한번 생기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